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연간 1200조 원의 자금을 조용히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금융의 거인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200조 원이요?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감이 잘 안 오는 엄청난 액수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결제하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이면에는 이 엄청난 혈류를 감당하는 거대한 인프라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롭게 공개된 헥토 파이낸셜의 심층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숨겨진 거인이 과연 아시아 금융시장을 집어삼킬 준비가 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점에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자료는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행한 2026년 4월 14일 기준 헥토 파이낸셜 FAI 핀테크 인정지수 분석 보고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기업이 얼마나 무서운 잠재력을 가졌는지 이해하려면요. 사실 일반 대중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금융 인프라의 세계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B2B요. 사실 우리가 직접 보는 화면 뒤의 세계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의 데이터에 따르면 헥토 파이낸셜은 이미 간편현금 결제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가상계좌 시장 점유율은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리요?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생각했을 때 엄청난 수치인데요? 네, 게다가 전자금융업이라던가 선불업, 소액 해외 송금업 같이 결제에 필요한 모든 라이센스인 이른바 올 라이센스를 완벽하게 확보한 상태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혜자는 따로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이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3개 모든 은행과 직접 연동된 펀뱅킹 인프라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모바일 뱅킹이라 인터넷 뱅킹은 익숙한데요.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펀뱅킹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부분이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뱅킹이 개인과 은행 간의 거래라면 펀뱅킹은 기업의 서버와 은행의 메인프레임 서버를 아주 직접적인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급 거래 전용 통로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건의 정기 구독료가 매월 한 번에 결제되거나 대규모 자금이 기업들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정산될 때 쓰이는 거대한 결제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2000년에 설립된 이후 25년 동안 단 한 번의 대형 사고나 무단 중단 없이 연간 1200조 원의 자금을 이 펀뱅킹과 가상계좌망을 통해 처리해 왔거든요. 세상에 1200조 원을 25년간 사고 없이 처리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전국구 톨게이트를 지은 정도가 아니네요. 네, 엄청난 신뢰도죠. 비유하자면 그 지난 25년 동안 보이지 않는 지하 땅굴을 파서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 23개 메인 금고에다가 독자적인 전용 파이프라인을 직접 꽂아둔 것과 같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리 자금률이 넘치는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이 화려한 앱을 들고 등장하더라도 말이죠. 하루아침에 은행들 금고 앞에 아스팔트를 다 파헤치고 새로운 파이프를 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 물리적이고 시간적인 진입장벽 자체가 사실상 복제 불가능한 거대한 해자가 된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간 무결점으로 완벽하게 작동해온 신뢰의 파이프라인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정도로 국내 B2B 인프라 시장에서 철옹성을 쌓았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은 이미 인구 감소와 함께 약간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뼈아픈 현실이죠.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튼튼해도 흐르는 물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면 결국 성장은 정체될 텐데 이들은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업이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생존 전략이자 다음 폭발적 성장의 진원지가 바로 크로스보더, 즉 국경을 넘는 글로벌 결제망입니다. 크로스보더. 요즘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네, 최근 데이터에서 가장 폭발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크로스보더 정산 부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글로벌 초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결제 연동을 성공시키면서 이 부문 분기 거래액만 무려 3,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분기 거래액만 3,500억 원이요? 네,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200%라는 경이적인 폭풍 성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모리페이와 독점 계약을 맺고 현지 법인까지 세우면서 아시아 영토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단순히 해외 직구 결제를 편하게 도와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서로 보니까 글로벌 거대 핀테크 기업인 서클의 아크 테스트넷에 한국 결제 사업자 중 유일하게 참여했고 심지어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서클과의 이 스테이블 코인 연동 기술은 그러니까 기존의 직구 결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헥토 파이낸셜이 그리고 있는 아시아 금융 실크로드의 실체가 보이거든요. 기존 국경 간 결제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보통 신용카드 쓰고 환전 수수료 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원화가 은행으로 가고 달러로 환전된 뒤에 복잡한 국제 스위프트망을 거치면서 여러 중간 은행들을 통과해야만 현지 판매자에게 도달합니다. 그 과정이 엄청 번거롭고 오래 걸리죠? 네, 이 과정에서 며칠의 시간은 물론이고 비싼 환전 수수료 네트워크 비용이 2중 3중으로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달러와 1:1 가치가 고정된 민간 디지털 화폐, 즉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와 정산에 직접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행의 환전 과정이나 복잡한 스위프트망을 아예 거칠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블록체인 위에서 빛의 속도로 직접 정산이 끝나버리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국경 장벽과 환전 수수료라는 경제적 장벽을 단번에 증발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죠. 즉, 이들의 전략은 단순히 국내 카드 결제를 해외망에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요. 수수료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는 범아시아 결제 표준 인프라 자체를 선점하겠다는 아주 고도의 포석입니다. 와,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 잠재력인데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약간 쓴소리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B2B 시장에 숨겨진 거인이고 아시아 표준을 노린다고 하지만 사실 일반 대중에게 헥토 파이낸셜은 투명 인간에 가깝거든요. 토스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기업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이들의 B2C 서비스인 010페이는 앱 다운로드 수가 200만 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뼈아픈 지표죠. 게다가 수익성 지표를 보면 매출은 거대한데 영업이익률은 8.3%에 불과하더군요. 이렇게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는데 왜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이고 대중적 인지도는 이 정도 수준인 걸까요? 이 기업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먼저 영업이익률이 8.3%인 이유는 전통적인 전자결제 대행, 즉 PG 사업 자체가 본래 박리담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건당 수수료를 아주 조금씩 떼는 구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최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 비용이 대거 투입되면서 단기적인 수익성 압박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문제는 이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종의 성공의 역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역설이요? 잘 나가는 B2B 사업이 오히려 B2C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상계좌와 펀뱅킹이라는 너무나 확실하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다 보니까 막대한 출혈 경쟁이 필수적인 대중 마케팅, 즉 B2C 전선에 뛰어들 절실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대로 돈은 잘 벌리고 있었으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변했거든요. 거대한 자본과 대중적 인지도를 무기로 한 빅테크 플랫폼들이 결제 시장의 파이를 무섭게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만으로 충분했다면 이제는 대중의 지갑 속에 브랜드를 각인시키지 못하면 결국 빅테크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파이프라인을 깔아두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그 파이프의 수도꼭지를 틀어주지 않으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강점과 약점 속에서 객관적인 제3자의 눈높이는 어떨까요? 핀테크 연구소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성적표를 주었을까요? 보고서에 나타난 FAI 핀테크 인정지수를 살펴보면 시장 신뢰도, 규제 적합성, 성장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친 합계 점수가 무려 89.0점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FAI 지수에서 합계 89.0점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 책임까지 완벽히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특히 눈여겨본 것은 이 점수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혁신 메커니즘인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이들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AI 몬이라는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혁신성에서 8.7점을 받았습니다. AI 뭐요? 인공지능이 결제망을 감시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단순히 비밀번호 몇 번 틀린 걸 찾아내는 수준은 아닐 텐데요. 네, 훨씬 고차원적입니다. AI모는 과거 수천만 건의 정상적인 자금 흐름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완전히 학습한 인공지능 두뇌거든요. 만약 평소에는 한국에서만 소액 결제를 하던 계좌가 갑자기 새벽 2시에 해외 IP를 통해 대규모 정산을 시도한다면 어떨까요? 오, 전형적인 해킹이나 금융사고 패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AI가 단 1초 만에 이 미세한 징후를 포착하고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동결시켜버립니다. 사후 수습이 아니라 완벽한 사전 차단인 셈이죠. 더불어 헌혈 캠페인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ESG 경영 프로그램 헥토엔드를 통해 공공성 영역에서도 8.5점을 획득하며 기술의 윤리성까지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계속 읽어내려가다 보니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냉혹한 부분이 하나 눈에 띕니다. 아, 감점 부분 말씀이시죠? 네, 바로 페널티 규정인데요. 헥토 파이낸셜 자체에는 경영진의 법정 리스크나 고객의 대규모 민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모 회사인 헥토 이노베이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2,400만 원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더군요. 심사기관은 단지 같은 그룹사의 제재 이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차없이 마이너스 1.5점의 감점을 때렸습니다. 네, 핀테크 평가에 아주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최종 점수는 89.0점에서 깎인 87.5점, 상위 80에서 89점 구간인 AAI, 우수기업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87.5점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점수가 깎이다니 솔직히 억울할 법도 한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핀테크 연구소의 현미경 검증이 얼마나 투명하고 또 보수적인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금융 인프라는 단 하나의 틈입도 허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지배구조로 묶인 모 회사의 리스크 역시 본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기준이 정말 깐깐하네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이 이 마이너스 점수 이면에서 읽어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의 무서운 회복 탄력성입니다. 모 회사의 리스크로 인한 뼈아픈 감점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우수기업 등급을 사수했다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AI 몬 시스템 같은 압도적인 자체 기술력과 기초 체력이 외부의 충격이나 감점 요인을 거뜬히 상쇄할 만큼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결국 뼈아픈 감점조차 이들의 기초 체력을 돋보이게 하는 투명성의 훈장으로 만들어버린 셈이군요. FAI A등급도 훌륭하지만 시장을 장악하려는 이 거인의 본능은 아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표는 90점 이상, 즉 FAI A 플러스인 선도기업 등급일 텐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실적을 증명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뒀습니까? 네, 그들은 막연한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실제 숫자로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25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874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와, 1,874억 원이요? 네, 이는 전년 대비 비약적으로 뛰어오른 수치이자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크로스보더 전략이 단순한 기획이 아니라 실제 현금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들은 선도 기업 도약을 위한 치밀한 5단계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5단계 로드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크로스보더 수수료를 통한 수익성 고도화. 둘째, 빅테크에 맞설 브랜드 인지도 폭발. 셋째, 동남아를 향한 글로벌 영토 확장. 넷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초격창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ESG 경영 내실화가 바로 그 핵심 내용입니다. 매출 그래프가 흔들림 없는 완벽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전략이 아무리 많아도 기업의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잖아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이 기업이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당장 승부를 걸어야 할 단기적인 과제와 궁극적으로 운명을 가를 장기적인 한방은 각각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와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기적인 생존과 직결된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는 단연 브랜드 인지도 폭발입니다. 15년간 깔아둔 인프라가 훌륭해도 결국 초거대 빅테크들의 보이지 않는 하청업체로 남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대규모 마케팅과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대중의 인식을 깨우는 것이 당면한 최우선 전술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는 투명 인간의 망토를 벗어던지고 빅테크와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치열한 전투에서 살아남은 뒤 이 기업의 장기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진짜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블록체인 결제 기술 초격차입니다. 앞서 우리가 서클과의 스테이블 코인 파트너십을 아주 비중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국경을 넘는 마법 같은 결제 시스템이었죠. 맞습니다. 만약 헥토 파이낸셜이 아시아 전역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산 특허를 완벽하게 장악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수수료를 떼어먹는 전통적인 피지 기업에 머물지 않습니다. 아예 스위프트망 자체를 대체하고 아시아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을 독점하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룰메이커로 완벽히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인 운명을 가를 거대한 한방이죠. 와, 브랜드 인지도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생존의 방패이고 블록체인 기술 초격차는 내일의 세계를 지배할 창이라는 말씀이군요. 오늘 우리는 단 1초의 멈춤도 없이 1200조 원을 움직이는 금융 인프라의 거인 헥토 파이낸셜의 민낯을 데이터로 낱낱이 파헤쳐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표들이 많았죠. 25년의 묵묵한 무결점 운영부터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인 AI 몬, 그리고 스위프트망을 우회해 아시아 결제 표준을 노리는 스테이블 코인 전략까지 FAI A등급이라는 투명한 성적표가 이들의 저력을 아주 엄격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약점인 대중적 인지도만 폭발적으로 극복해낸다면 이 숨겨진 거인이 언제 우리 모두의 지갑을 완벽히 장악할지 모를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이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지금 이들이 그려가는 미래지도는 기술이 어떻게 기존 금융의 낡은 문법을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동감 넘치는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통제하려고 하는 국가주도의 디지털 화폐, 즉 CBDC와 헥토 파이낸셜이 서클과 함께 선점하려는 민간 주도의 무국경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거나 혹은 하나로 융합하는 시대가 온다면요. 과연 아시아 금융 실크로드의 진짜 주인은 누가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짜릿한 화두네요. 네, 거대한 금융 패러다임의 지갑 변동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칩니다.